안녕하세요. 류캉의 무비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는 넷플릭스의 Leave the World Behind인데요. 혹시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더 듣지 마시고 먼저 영화를 보세요.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재미를 느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끔은 반드시 봐줘야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류캉의 코뿔소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생각만큼만 보이는 영화 Leave the World Behind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상징과 은유가 뼈대를 이루는 독특한 영화인데요. 형식적인 면으로는 시간이라는 벽에 상징과 은유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작품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렷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또 아주 꼭꼭 숨겨져 있기도 한 상징과 은유를 찾으며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영화가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도 비슷합니다. 힙합 래퍼 조이 배드스의 리벤지가 강렬한 리듬으로 흐르며 굵고 빨간색 Leave the World Behind 알파벳 글씨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흰색 맨하튼 스카이라인이 붉은색을 밀어올리며 글씨를 채워갑니다. 저는 마치 문명이 성장해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인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다 블랙아웃된 화면에 흰색 막대 모양 형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중첩되며 회전합니다.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이 중앙에 나타나며 막대기들이 비행기로 바뀐 채 또 회전하고요. 그리고 권총, 성조기, 플라밍고, 유조선, 장총, 사슴, 계단, 자유의 신상, 이빨, 새, 시계, 메릴린치 황소가 비행기처럼 처음엔 단순한 형태의 모양이었다가 고유의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하나같이 어지럽게 회전하거나 움직이면서요. 오프닝 타이틀이 끝날 때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부시맨에게 이 오프닝을 보여준다면 직사각형 막대기와 비행기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까? 분명 모양이 다르다는 건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비행기와 막대가 가지는 인식의 차이는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인 사슴의 눈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오바마 부부가 설립한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영화예요. 오바마 부부는 왜 이름을 하이어 그라운드로 했을까요? 사회적인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플레이스보다는 원초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라운드를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식으로 쏟아져 들어온 반지성과 편견들이 이미 허리까지 차버린 지금 이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가자는 작가와 감독 그리고 오바마의 호소처럼 들리네요.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은 세상을 등질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지대로 향할 것인가는 아닐까요?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는 방글라데시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에는 흑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제작자인 오바마도 엄마가 백인이지만 흑인으로 분류되고요. 하지만 영화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없어요. 대신 영화 여기저기에 인종에 대한 편견을 깨부시려는 메시지를 심어 놓았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이 오히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더 분명하고 강렬하게 오래 지속되길 바란 것 같습니다.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 상대적으로 크게 눈길을 끌지 않지만 조지의 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폴트 컴포트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적한 동네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런 이름의 동네는 없습니다. 롱아일랜드는 길쭉한 고구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생긴 섬인데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495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가 걸리고 남북으로 종단하려면 20분 이상 걸리는 꽤 큰 섬입니다. 물론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을 경우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왼쪽은 퀸즈와 브루클린이 있고 대서양 쪽 끝단은 몬탁이라는 꽤 잘 알려진 명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롱아일랜드는 부자가 많은 미국에서도 특히 부자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랍니다. 영화 속 조지의 집이 있는 동네도 부자들의 집이나 별장이 있는 동네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위대한 개츠비의 무대가 되었던 이스트 햄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동네이고 그런 곳에서 자기 집을 주말에 푼돈을 받고 렌트를 해줄 사람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지의 집은 저택은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각별해 보이는 모던한 디자인의 고급 주택입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세련된 부자가 선호하고 대도시 주변 부자 동네가 아니면 보기 힘든 종류의 집이죠. 한마디로 집주인의 테이스트가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집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저는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저런 집을 주말 동안 렌트를 준다? 더구나 주말에 통째로 집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단돈 1,000불? 물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걸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찜찜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영화 속 조지의 차가 벤틀리 같아 보였는데 그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하루에 1,000불에 집을 빌려줄 확률은 현실적으로 정말 적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0불 정도를 받는다면 혹시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알았습니다. 조지라는 사람이 가진 성품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집을 통해서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요. 뉴저지로 떠났던 아만다 가족이 자율주행 테슬라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조지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을 때 집은 조지의 마음과 철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기는 지하실에서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자야 하는데도 아만다 가족에게 하이어 그라운드인 2층을 쓰게 하는 조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적,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 기적 말입니다. 어차피 비어있을 집이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주말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로 사용될 때 느껴지는 마음의 보상. 이젠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생각이지만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지하 서바이벌 벙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외부와 고립돼야 안전하다는 인식의 결정체죠. 생존에 고립이 유리했다면 호모 사피엔스도 두더지처럼 땅속 깊이 파고들었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고립보다는 함께 뭉치는 협력을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두 가족이 어울리는 1층 공간, 그리고 2층과 지하실, 집의 위치, 주말 동안 빌리는 렌트 가격, 모두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더 높은 곳을 가리키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조지의 집은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은유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영화 속 테슬라죠.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돌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차인데요. 저렇게 전속력으로 충돌한 앞뒤로 찌그러진 테슬라가 수십 대인데 불이 난 차는 한 대도 없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실로도 그렇지만 더구나 거의 모든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무용지물로 변해가고 있는 영화 속이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맨하튼이 보이는 버드아이 뷰에서도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을 보여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불이 붙은 차들이 보였지만 신기하게 흰색 테슬라는 하나같이 멀쩡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테크놀로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틈새 메시지였을까요? 이 영화는 구성이 아주 뛰어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뼈대가 없어야 고유한 움직임이 가능한 문어 같은 느낌의 영화들도 있고 참치처럼 근육의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영화들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마치 개처럼 껍질이 단단한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탄탄한 구성이 중요한 영화라는 뜻이죠. 하지만 묵시적 영화들이 가지는 조금은 뻔한 구성 때문에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상징과 은유가 마치 14개 관절이 만들어내는 손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더 높은 곳에 있는 희망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요즘은 희망을 가리키는 지도자의 손끝이 정말 드문 시대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Leave the World Behind에서 또렷한 인종 관련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영화가 나무라면 땅속에 묻혀있어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뿌리처럼 자리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이 떠오릅니다. 그가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명연설이죠.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미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